자, 수업 시작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9번째, 소밀이란 무엇인가? 소밀은 선 걸고 빽빽한 걸 얘기합니다. 소밀이란 결구와 여백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이다. 점, 핵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소라 하며 가깝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밀이라 한다. 이게 이제 소밀인데요. 소는 성건 거, 뜨문뜨문한 거, 밀은 빽빽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이 청나라 때 등환백이 등석열한 분이 그분 전서가 기가 막힙니다. 전서도 좋고 청나라 때는 서예가 중에 이분을 제일 위로 칩니다. 등환백이를 최고 위로 칩니다. 위로 치는데 이분은 어릴 때 집이 그렇게 가난해갖고 이제 산에 나무를 해갖고 그 장작을 팔아서 끼니를 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틈나면은 정각을 했대요. 틈나면은 정각을 해갖고 이제 그래 그거 팔아갖고 이제 생활을 하고 이랬는데 뒤에는 이 도안백이 정각 한 잔 받으려면 집 한 채 팔아도 안 해줬다 할 정도 그만큼 비쌌습니다. 그만큼 유명했고 그래서 청시대에서는 가장 뛰어난 이제 석법 예술가를 찾아내면 등석여 그분을 찾거든요.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소소밀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거 소소밀밀 이 얘기인데 성건대는 황소도 지나가게 하고 밀한 데는 바람도 못 통하게 한다. 이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안백이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도안백의 전서는 참 전서와 정각은 정말 좋습니다. 서예 예술에서 글자 여백이라고 하면 글자와의 간격, 행간의 간격, 점과 핵 사이 이루어지는 허실, 향하고 등지는 것, 바르고 기울고 펴고 오므르고는 등에서 나타나는 성김과 빽빽함의 즉 소와 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점핵의 분포에서 비로소 정신과 풍채가 뛰어나고 정감이 제각각에 이어서 미적인 예술 효과가 생겨난다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저는 중국 무술 영화를 참 즐기거든요. 보면은, 시나리오 쓴 양반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글씨 서예를 평합니다. 금을 하면서, 이거 한일 하듯이 칼을 어쩌고,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걸 알고 있을까? 여기서 풍채 뛰어는 정감이 어떻고, 바람이 이는 듯, 호랑이가 웅크린 듯, 글씨를 평하는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 저게 아니고, 저걸 보면서, 야, 이 양반 어떤 마음에서 이 글씨를 썼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제 무술 영화 시나리오 쓴 분들, 제가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 양반한테 글도 안 쓴 양반,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정말 신기하거든요. 중국 무술 영화 영웅이란 주연글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이제, 금 갖고 이제 글씨를 쓰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글씨 쓰면서 오늘 어떻고, 칼은 어떤 쪽은 날고, 글씨 쓰면서 얘기합니다. 서법과 금술은 똑같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걸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뱉어낼까? 시나리오를 쓸까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글씨에서 점과 핵 사이 이루어지는 허와 실, 허하고 실한 거, 향하고 등지는 거, 바르고 기운 거, 펴고 오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성김과 빽빽함의 모든 관계를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법첩을 임사하는 것은 운필하는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한 핵을 아주 결국은 아니고요. 한 핵을
붓을 완벽하게 내가 운필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학습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결구에서는 또 결구 공부를 또 다시 또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근데 제일 좋은 결구는 그 소동파 시에서 얘기한 천진난만 시하사입니다. 천진난만하게 결구하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자, 결구와 여백에서 성김과 그 성그런 것과 빽빽함, 즉 글자 간격의 행 간격 크기는 직접적으로 작품에서 예술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예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빽빽하게 하여 막히는 것을 피해야 하고 시원시원하게 하여 정이 있는 풍치가 있어야 하며 성긴 곳은 드문드문한 것을 피해야 하며 빽빽한 곳에서도 신운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건데, 여기 보면 성긴 곳은 드문드문한 걸 피해야 하고, 성걸게 했는데 드문드문한 걸 피해래요. 또 빽빽한 곳에는 신운의 경치가 된다. 이게 정 말해서 이제 반대 용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걸게 하되 성걸지 않게 보여야 되고, 빽빽하게 하되 빽빽하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글 쓰면서 이제 해내야 된단 말이죠. 즉 말해서 매산 쓰는데, 이거 매산이 성걸잖아요. 성거는데 이걸 어떻게 성걸지 않게 보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자가 좀 빽빽할까요? 밀자 이런 거 쓰는데 이거 빽빽하잖아요. 답답불자는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시원시원하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서예하는 사람들의 이걸 추구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정말 성걸되 성걸지 않게 써야 하고 빽빽하되 빽빽하지 않게 쓰는 것이 서예의 관점입니다. 이 말은 포백의 소밀함이 풍치도 있고 풍치의 아름다움도 있어야 한다. 관건은 성긴 곳에서는 빽빽함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바로 이 말입니다. 성긴 곳에서는 빽빽함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빽빽한 곳에서는 성걸은 정신이 있어야 한다. 빽빽하면은 성걸은 정치가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성걸은 곳에서는 허전함과 빽빽한 곳에는 답답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성긴 곳에는 이 매산 이런 건 성긴 곳에는 빽빽함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 이 밀 같은데 빽빽할 때는 성긴 맛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글씨 핵 있잖아요. 운필하는 핵이 머리카락 굵기에서 글씨가 맛이 완전 틀립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세밀한지 아세요? 머리카락 굵기를 굵게 하고 가늘게 해보세요. 글 분위기 완전 틀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밀 같은 거 쓸 적에 굵게 써보면 이게 성게 맛이 안 나오잖아요. 산 같은 거에 그렇다고 이거 간단하게 써갖고는 또 성간 맛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근 핵을 쓸 때는 밀하게 쓰고 밀한 핵을 쓸 때는 성글게 쓰라는 이 얘기입니다. 참. 그런데 실제로 쓸 때는 말이에요. 예. 제가 선생님 매산자가 성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빽빽한 맛으로 쓰라 그랬잖아요. 예. 그 매산장 2개 한번 써보세요. 빽빽한 맛으로 쓰는 거 어떻게? 참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아니, 성근 것은 좀 굵게 쓰면 빽빽해지잖아요. 맞잖아요. 예, 성근데, 이래 가늘게 써갖고, 이건 더 성그러지죠. 그런데 밀자를 이래 빽빽한데 빽빽하게 써보면 답답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무한경이라고 알아들 수 없잖아. 성근도 빽빽하게 쓰는 그러기는 그 머리카락 굵기를 따진다니 그 얘기입니다. 자, 강기는 속서부에서 글씨는 성그런 것으로 풍채를 삼고 빽빽한 것으로 원숙한 경지를 이룬다. 기가 막히죠. 예를 들어 가짜에서 아름다울 가짜에서 4개의 가로획, 내천자에서 3개의 세로획, 고기어자에서 4개의 점획, 그림 하자에서 9개의 가로획 등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갖추어야 하고 소미를 성글고 밀함을 고르게 하여야 아름답다. 성글은 곳에서 성글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초라하게 되고 빽빽함을 갖춰야 할 때 빽빽하지 않으면 엉성하게 된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아름다울 가짜. 이런 게 아름다울 가 이랬을 때 이게 가로획이 4개단 말이죠. 4개를 똑같이 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아까 얘기한 어느 주인을 삼고 나머지 객을 삼아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천자도 마찬가지고. 고기가 자 점액 4개와, 그 그림 하자에 9개의 가로획.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어떻게 변화주고, 즉, 같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결구 자체에 소밀의 규칙이 있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가짜의 가로획 4개, 화자의 가로획 9개는 빽빽하게 하지 않아야 성글게 할 수 있고, 이제 나오죠. 천자의 세로획 3개, 어자의 점획 3개는 성글게 하지 않아야 초라하지 않게 된다. 청시대 등석여, 아까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등석여는 성그런 곳에서는 말도 달릴 수 있게 하고 빽빽한 곳에서는 바람도 통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가로획 4개, 화자 가는 게 빽빽하대. 이 화자 같은 경우는 정말 빽빽하잖아요. 이래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9개를 하되 빽빽하게 써야 성글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아까 매상과 이런 거는 성글지만 빽빽하게 써야 되고, 전부 다 반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필은 제필핵으로 쓰고 제필은 돈필핵으로 쓴다. 이 이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구 자체에 소멸의 규칙이 있으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가짜의 가로획 4개, 화자의 가로획 9개는 빽빽하지 않아야 성글게 할 수 있고, 천자의 세로획 3개, 어자의 점획 4개입니다. 3개. 4개는 성글게 하지 않아야 초라하지 않게 된다. 청시대 등석여는 성그런 곳에서는 말도 달릴 수 있게 하고 빽빽한 곳에서는 바람도 통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제 아까요. 초학자들은 성그럼과 빽빽함 이치와 멀고 가까움을 어울리게 하고 높고 낮음의 정체를 이루며 허함과 실함이 서로 응대하게 하려면 모름지기 평소에 옛 사람들의 묵적과 법첩을 많이 관찰하고 그 소밀과 원근을 세심하게 체득하여 오래도록 기교를 연마한다면 그 묘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서예가 이렇게 지고한 이게 좀 뭐랍니까? 철학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서예는 참 지고한 예술이라거든. 늘 제가 그럽니다. 지고한 예술. 높이 참 올라갈 수 있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글씨를 이래저래 쓰지 마시고, 이런,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뭐랍니까? 곱씹어 본다 그럽니까? 곱씹어 보면은, 얻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옆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거 내천자라든지, 아름다울 가짜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이게 소밀과 빽빽이 뭐지 하고, 한번, 갸뚱하면서 한번 이 글씨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한백 이런 거. 등완백. 이거 나오잖아. 등완백. 등석여가 그 호가 완백이에요. 그래서 완백산인이래요. 완백산인전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광예주 쌍집에 제일 뒤에 보면 완백산인전 해가지고 완백산인에 대한 그 기술 쫙 되어 있습니다. 강유희가 청나라 때 그 광예주 쌍집에서는 강유희가 이 등석여를 정말 칭찬 많이 나왔습니다. 최고로 칭찬했습니다. 청나라 시대 등석여만큼 뛰어난 예술가가 없다고. 정각 정말 좋거든요. 정각 등석여 정각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정각이 좋고 나쁜 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글씨는 보여도 정각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정각은 이제 중국에서는 정각을 서예보다 위를 봅니다. 예술, 지고한 예술.
그러게 제가 회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평가한다, 이거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요. 그럼 이제 회장님도 그 어느 이제 정각을 안목이 이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분 같으면 아, 그건 꼭 이러면 설명하기 싫으면 고개 끄덕거리실 텐데, 근데 정각은 제가 늘 그러거든. 정각 새기는 보다 찍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새기는 보다 찍는 게 더 어려워요. 새기는 누구든지 새길 수가 있습니다. 찍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찍었을 때 그 맛을 나타내게끔 인주를 배합시켜야 되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인주, 여러분 인주 그냥 뭐 쿡쿡 찍죠. 인주 원래 고치라 그럽니다. 이빨이랑 요래 하던가 여자 그 파운데이션 지듯이 인주에 고래 찍어야 됩니다. 착착착 이래야 거기 인주 밥이 묻거든요. 인주 밥을 어느 정도 묻혀야 내가 지금 이 하선제 찍을 때 어느 정도야 해야 얘 글자 형태를 나타낼까, 이 계산 다 해야 되거든요. 정말 찍기 어렵습니다. 인주 자체가 좋아요. 네, 인주도 좋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정각도 하기 왜 어렵냐면요. 자, 정각은 내가 찍었을 때 그 나타난 것이 분맛을 나타내야 됩니다. 분맛이, 글 쓴 흔적이 나와야 되고, 글씨는 붓으로 썼잖아요. 글씨는 칼맛의 흔적을 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정각이 어렵다는, 그래 어렵습니다. 정각 할 때 내가 찍었을 때 어떤 맛이 나온다 알고 새겨야 되거든요. 그냥 뭐 글자 아닌 크구성, 그거는 그냥 아무나 지금 우리 뭐 일반 맨날 그 종이에 그 뭐 붙들고 그냥 뭐 항칠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각을 잘했던 거 저도 그 낙관에 도장이 몇 개 있거든요. 예. 그거 찍어보면은 다 똑같아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정각은요, 정말 아주 고차원적인 예술입니다. 그 이제 방촌이 왜냐면 한 치 안에 우주를 다 심어야 되거든요. 삼라만상을 방촌에 다 넣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전각을 이렇게 공부하면 일단은 파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거 당연하죠. 판데 정각도 똑같이 그거를 이제 임각이라 하는데, 옛날 그 도장 보고 그 임무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엄청 했어요. 우리 한나라 때 그 한나라 때 인장이 정말 좋았고 후덕하거든. 한 시대 때 인장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오면 장군인에 나와요. 장군인은 것은 장수들이 전장에 나가서 그거는 뭐 바로 그 파가 찍어야 되거든요. 그 장군인은 보면은 정말 그리 자유분방합니다. 뭐 정교하지 않아요. 장군인들 보면은. 그래서 그 임무를 많이 해야 돼. 모각을 엄청 해야 돼. 아, 힘들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벌써 60 넘어가면은 정각 손 안 대야 됩니다. 눈이 안 따라져요. 눈이 안. 나도 지금 할 때 돋보기 이만한 거 위에 올려놓고 지금 파거든요. 눈이 안 따라요. 아니, 손은 안 다쳐. 손은 안 다치는데, 정각은 정말 이 하면은 눈이 가요. 큰 거는 괜찮은데, 어떤 데 뭐 한치 참 요만한 것도 파거든요. 요만한 것도 파는. 그거는 이제 저는 때도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돋보기 하나 샀습니다. 이래, 그거 놔놓고 이래 하나 파거든요. 그 도구가 좋아가지고 그걸로 또 칼로 안 파고 노트가 칼로 있어가지고 그걸 파는데 그건 안 그건 아니, 틀리죠. 기계로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파면 이제 그 자연스러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 맛을 흔적 없게 칼로 팠는데 칼이 흔적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각하고 우리 각하고 또 틀립니다. 중국 각하고. 일본 각은 칼 맛을 나타내는 게 자기들은 고대로. 일본 각은 전부 칼 맛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 각은 칼 맛이 없거든요. 그만큼 그 틀립니다. 그래서 정각은 이 중국 가면은 정각가를 제일 위를 칩니다. 그 다음 서예가, 그 다음 이제 그림, 화가를 치거든요. 그래서 정각은 해볼만 한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갖고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얘기는 할 사람 없습니다. 몰라, 문제가 나오면 뭐랄까. 저희가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이제 작품 찍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맡긴 거하고 저기서 맡긴 거하고 또 가격 차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또 어떻게 세계에 처음에 맡길 때? 물론 그거는 주변에 알아보고 이제 그래서 이게 그 뭐고 정각은요 정말 제대로 하네. 왜냐하면 이 대대손손가거든요. 안 깨지 뭐. 추사 정각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만큼 제가 옛날에 중국 여행하면서 옛날 그 사람들의 정각을 제가 수집을 참 많이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오창석의 각도 하나 제가 또 행제를 했어요. 오창석의 각도 하나 행제하고 하여튼 이름 있는 사람 몇 개를 그 사람들은 있는 거는 그냥 시장 팔았는데 모르고 그냥 파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글자를 어느 읽을 줄 아니까 보고 그 돌도 정말 좋아요. 요즘 그런 돌 없거든요. 옛날에 정말 좋은 돌 많아요. 결성 그거는 제가 정말 땅 치고 후회하는 게 옛날에 중국 처음 갔을 때 북경 호텔에 그 로비에 계열석 한 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700만 원 돌 하더라고요. 그때 뭐 우리 뭐 돈 700만 원 같으면 집안차 아닙니까? 그걸 못 사는 게 지금 땅을 주고 지금 같으면 한 10억은 갈 거예요. 계열석보다 더 비싼 게 전황석이 있습니다. 전황석. 예, 노란 거. 예. 전황석은 금보다 한 20배나 비쌉니다. 전황석 요만한 거요. 몇 억씩 갑니다. 참 20배 아니고 수십 배 비싸. 금보다가 돌인데도. 계열석도 뭐 요 정도 하는 거면 억대 단위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그 좋은, 이제는 지금 홍콩 사람들 다 사갔습니다. 홍콩 부자들이 그걸 싹 쓸어요. 우리 처음 중국 갔을 때 그런 거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 가면 없어요. 없는데 가짜가 많습니다. 중국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돌에다가 물감을 넣습니다. 돌 속에다가 물감을 넣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런 거 이제 결석 같은 거 먼저 볼에 대보거든요. 볼에 대보면 돌은 차잖아요. 근데 수지는 안 차잖아요. 그걸로 구분하는데 돌에 보면 차요. 이거 맞다 이래갖고 사과 보면 가짜예요. 딱 깨보면 안에는 전부 하얀 돌이. 가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중국 항주 옆에 가면 청전에 있습니다. 그 청전석이 계열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이제 수산석입니다. 복근성에 가면 그 정각 돌 사러 엄청 갔습니다. 수산석 그 사러. 근데 한 번은 제가 소주 가가지고 상해 지나서 소주가 있거든요. 그거 갖고 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 정각 돌 파는 집. 야, 이거 몽땅 얼마고 이랬겠네. 몽땅 얼마 돌래요. 그때 카드가 되시면 샀어요. 몽땅 얼마라길래. 그거 사시면 제가 지금 부자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 내가 팔로 하더라고. 네 몽땅 다 사가라. 그 카드 되나요?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 못 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에 우리 그거 뭐 10만 원 중에 요새 1000만 원. 그만큼 올랐어요. 중국 물가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옛날 우리 처음 갈 때 중국 한 달 임금이 보통 3만 원씩밖에 안 돼서 월급이 지금 뭐 150, 200 받으니까 얼마나 올랐어요. 그건 답이 없죠.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